네, 안녕하세요. 한눈만 팬다의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공개를 해드릴 좀 종목은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으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시장 체크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이에요. 자, 우리가 코스피 시장 때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큰 하락으로 낙폭이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빠르게 반등을 해서 올라왔고, 여기에서 연말 시즌의 3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업들이 빠르게 복구하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기대치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었던 게 바로 11월, 12월입니다. 자, 그리고 나와서 11월, 12월 이후에 1월부터 갑자기 산타랠리로 인해서 굉장히 지수가 빠르게 치고 올라왔죠. 자, 이런 부분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코스피 시장은 현재 3200포인트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2839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2800대 라인에서 제가 딱 한 달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딱 한 달 전에. 우리 이러다가는 2700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위험하니까 좀 시장을 좀 길게 버틸 수 있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우수하게 발표될 기업들은 많지만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미국 시장 인플레로 인해서 인플레 또는 테이퍼링 뭐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빠져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조금 해서 고점을 좀 찍을 수 있을까? 반등 성공할까? 라고 했는데 결국 코스닥 시장도 빠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힘든 시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라고는 결국에는 안전한 업종, 실적이 우수하고 이슈가 강한 종목들만 살아남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전지 중에서도 오르지 못한 소재 업종이 있고 또는 뭐 반도체나 또는 휴대폰 사업에 있어서 카메라 모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슈를 동반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겠고요. 단 중요한 건 여기서 실적,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아야지만 복구해서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 예를 들면 분기 실적이 갑자기 적자였고 실적 전환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지도 않았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무모하게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빠지면 얘네들은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저와 같이 종목을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는 저와 같이 종목을 함께 공유를 해서 함께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 또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많이 물려 있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면 무조건 올라옵니다. 지수 반등함과 동시에 바로 수익 전환이 가능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시장은 어쩔 수 없어요.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있고요. 수많은 이코노미스트들도 있고, 그리고 투자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굉장히 많고요. 자, 이런 사람들마다 지수를 보는 시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지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읽어줄 때 그 사람들의 시야가 굉장히 뭐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일단 부정적인 시야를 먼저 끼고 나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시장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체크를 잘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줄 때는 항상 먼저 오른 종목이 있으면 오르지 못한 소외받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 패턴, 이 상승하는 랠리가 항상 이렇게 돕니다. 이 사이클이 항상 돌아요. 얘가 오르면 그 다음 얘 이렇게 돌아요. 원래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수급이 정말 이상해요. 저번 주에 제가 이거 이거 영상 찍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수급이 좋지가 않아요. 이 수급이 메타버스, NFT, 그리고 원전 뭐 이런 식으로 수급이 비이상적으로만 계속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결국 소외받는 종목이 순환으로 인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이클을 돌질 못하고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하는 겁니다.
사이클이 딱 가야 되는데 기어가 딱 걸리는 거예요. 더 갈 수. 이런 시장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한다, 하기 싫다, 못 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올 때가 바로 공포입니다. 공포. 이런 얘기 있죠. 우리 공포에 사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쵸? 시장이 패닉 상태로 빠지고 지수가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은 던지기 시작합니다. 손절이 꼭 답이 아닌데 꼭 손절을 해서 시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매물을 주워 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담는 게 아니라 빼고 있죠. 그거를 여태까지 이어받아왔던 게 바로, 최근까지 이어왔던 게 바로 금융투자입니다. 기관에 있는 금융투자가 계속적으로 바톤 터치를 받아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나 또는 뭐 또 세력이라고 이렇게 의심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급들이 한 번에 팍팍팍 빠져나가면 금융투자에서 야금야금 담아왔어요. 근데 어제 오늘 시장으로 금융투자가 저가 매수에 실패했는지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의 압력을 조금 더 압박을 가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었던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지수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종목 얘기해야 되는데 지수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최대한 빨리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수가 박스권을 깼습니다. 자, 지수가 보시면 박스권을 깨버렸어요. 그쵸? 이 박스권을 깨고 이 밑으로 내려앉아 버렸죠. 그쵸? 자, 이렇다라는 거는 추가 지수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요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저점인가. 오늘 보시면은 최저점은 2822포인트입니다. 제가 오늘 본 게 2830포인트까지는 빠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83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지수 하락은 내일도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 날짜는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지수가 반등하는 시기는 결국에는 12월 들어서면서 시장이 아무래도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시장 수급이 몰릴 그 시기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몰리는 시기가 지금 저가의 배당주 담기가 너무 좋은 시장이죠. 자, 그럼 기관이 어떻게 될까요? 연기금이 며칠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들이 엄청나게 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기금이 담기 시작하고 사모펀드나 투신 같은 경우는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많이 매집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또는 보험, 그리고 뭐 또 기타 법인이나 또는 내 외국인들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담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지수가 어떻게 돼요? 외국인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배당 매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많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는 지수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반등해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런데 지수가 반등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저가의 평균 단가를 낮춰 가시면 됩니다. 지금 낮춰 가시고요, 최대한 낮은 시장에서 빠르게 매수해 가지고 얘네들의 지수 빠르게 반등할 때 장중 막 10%씩 오르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강한 반등은 그렇게 꼭 찾아옵니다. 4%, 5%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6%, 7%씩 계속 반등해서 올라올 거예요. 이때 우리는 수익 실현하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랫동안 길게 가지고 간다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중장기 포트를 하거나 장기 포트를 이렇게 담아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지금 유상증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주들이 좀 곡소리 나게끔 이렇게 많이 만들 건데,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뭐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전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무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적에 의해서 잉여금이 많이 있어야지 무상증자를 시작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유상증자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 묶여있던 돈이 더 묶여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서 유상증자로 인해서 회사 규모의 돈을 찾고 자금을 마련하고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그만큼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중장기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이러한 리스크가 항상 있을 테니까 대형 기업이라고 해서 유상증자 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지금 연중 최저치잖아요. 그쵸? 이제 바닥권을 찍고 내려갈 때쯤에 저가에 미리미리 조금씩 담아 놓는 거면은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지금 지수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중장기다 또 장기 포트다 이렇게 편성을 해버리면 그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좀 공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케어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케어랩스가 지금 보시면 이 거래량이 지금 빠져 있는데, 거래량 볼게요. 자, 일단 월봉을 한번 먼저 볼게요. 월봉에 있는 거래량. 월봉 거래량 보면은 윗꼬리를 달고 있는 이 부근에서 2020년도에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물량이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잘 유지해서 가고 있었고요. 자, 2020년도에 이후에 2021년도를 보시면 지금 장대 그 윗꼬리를 좀 달고 있죠. 윗꼬리 달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에도 윗꼬리를 다는데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상태예요. 자, 월봉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갈게요. 주봉 넘어가면은 윗꼬리 달면서 올라가는 차트에서 거래량이 모였고, 여기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 거래량이 월등히 좀 더 많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유지되다가 좀 빠졌지만 결국에는 이게 시장 빠질 때예요. 이거 10월 이거 우리 시장 빠질 때 같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번 11월 쯤부터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이 주봉 차트상 이평선이 지금 현재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 패턴으로 지금 변경이 됐고, 조금 추가적인 더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땐 다음 주 되면은 아무래도 이 반등을 지금 역으로 지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나올 것 같고. 자,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이 거래량이 뺏기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죠. 거래량 잘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은 장중에 오늘 14%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걸 지금 음봉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그래도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떨어뜨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떨어뜨리는 음봉에서는 여기 밑에 지지하고 있는 이 이평선으로 떨어집니다. 21선 부근으로 떨어집니다. 21선 맞고 61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건데, 이 패턴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런 차트, 이런 수급, 이런 거래량은 정말 이거 뭐지? 하면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케어랩스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잠시 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케어랩스의 지금 거래량에서 우리가 가장 메리트 있는 지금 매수 지금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이 8,500원이에요. 8,500원. 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가격대를 1차가 8,500원. 1차가 아니라 1차가 9,000원대고요. 지금 오늘 가격은 8,800원대죠. 저는 이 가격대를 지금 딱 9,000원대가 딱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돼요. 9,000원대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 아니면 조금 더 저가에 매수하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떨어졌으면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2차 같은 경우는 8,700원쯤. 8,700원. 그 다음에 3차는 8,400원. 딱 요 가격입니다. 자, 알고 계세요. 9,000원, 8,700원, 8,400원. 1차, 2차, 3차인데 1차 때 뭐 한 2, 3% 담고, 2차 때 한 5% 담고, 그 다음에 8,400원에서 크게 담으시면 됩니다. 1차, 2차보다는 크게 담으시는 게 바로 3차 배수입니다. 3차 배수에는 이제 1차, 2차, 3차를 나누는 건 뭐냐면요, 이 지수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는 종목은 조금씩 단계별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케어랩스라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양봉을 형성을 하고 있다가 음봉으로 지금 3거래일 연속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강하게 지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정말 이 8,000원대 밑으로 이렇게 잡고 싶어요. 1차, 2차, 3차를 정말 이렇게 낮춰가지고 8,500원에서부터 이렇게 매수하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은 언제 튀어 올라갈지 몰라요. 그리고 목표로 하는 가격대는 일단 1,500원 이상입니다. 1,500원대. 자, 여기 가격을 좀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요, 자, 가장 많이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죠. 11,000원에서 1,500원대 사이가 가장 많은 지금 추가 물려있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두텁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매물대가 두터운 부근을 통과를 한다. 1,500원을 넘어선다. 통과한다. 그럼 11,000원까지 쭉 올라가고요. 11,000원을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슈팅이에요. 오, 확 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이제 뷔페입니다. 그냥 청산하고 싶을 때 청산하면 돼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매수하는 포인트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런 종목 살 수 있겠어? 지수 무너지면 빠지죠. 지수 무너지면 빠져요. 이게 지수가 빠지는 거는 뭐 전문가들이 빠져라고 해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수가 무너지면 우리가 대응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로 그 전문가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분할 매수합니다. 제가 뭐 7천만 원,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매수할 때는 딱 1,000만 원만 매수합니다. 그 다음에 2천만 원, 3천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종목에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한 종목에다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무조건 분할 매수고 또는 그 종목 편성을 다중화 시켜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현금화를 딱 놔둔 다음에 여기에서 비중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조금씩 추가를 합니다. 저의 계좌는 원래 중장기적인 포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만 일단 우리 또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급등주 하필이면 또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뭐 그런 분들은 아닐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좀 그러실 분들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항상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격대는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런 식으로 등분을 좀 나눠 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100만 원을 매수한다. 그럼 100만 원에서 5만 원 매수할 때도 있고 10만 원만 매수할 때도 있고 분할로 나눠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렇게 나눠서 매수하시다 보면은 내가 만약에 저가로 떨어지고 지지를 받는 구간이 있으면 여기서 버티고 올라오겠지. 좀 더 떨어지면 또 사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강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 평균 단가는 8,000원이 아니라 9,000원이 아니라 8,000원 초반대 또는 7,000원 후반대, 7,000원 중반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사업성에 대한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반등해서 올라올 거예요. 제가 자꾸 이거 엉뚱한 얘기로 자꾸 넘어가는데 아무튼 1케어랩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에요. 수급이죠, 수급. 수급을 보시면 기타 법인이 지금 좀 담고 있어요. 외국인이 좀 담다가 오늘 좀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기타 법인이 담고 있어요. 기타 법인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자사주라고 말씀드렸죠. 자사주. 자, 그러면 투신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투신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그냥 냅다 그냥 급등하는 종목에다가 사모펀드나 투신은 급등하는 종목에다 좀 담아요. 하지만 오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이게 조금 걸려요. 저는 지금 이게 좀 걸려요. 하지만 외국인이 정리하고 기관 쪽에서 정리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현재 차트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케어랩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케어랩스는요, 홈페이지가 어디 갔죠? 이 케어랩스 홈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홈페이지에서, 자, 비즈니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기업은 플랫폼이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케어랩스는 병의원 정보 서비스, 병의원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등의 종합 헬스케어 IT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어랩스의 사업부와 제공 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메디잡이라는 플랫폼을 했고요. BNK랩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솔루션, 위버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바이브 RC 사업부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회사도 있습니다. 자회사를 보시면 굿닥이라고 해요. 굿닥. 자, 이게 왜 우리가 필요하냐면요. 솔직히 지금 병원에 지금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또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가 요즘 모바일 그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굿닥이라는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일단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 갔는데 약국 갔는데 내가 원하는 약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요즘 약국 가면은 난 타이레놀 아니면 개버린을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그 두통제가 두통 또는 진통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쪽에서 따로 납품하는 데가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약을 미리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병원 약국 뷰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손쉽게 리뷰, 예약, 접수, 사후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좀 구축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바비톡 성형 문화 형성하고, 그러니까 바비톡이라고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써보진 않았어요. 저는 성형을 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다 딱 보시면 아시죠? 저는 성형을 하는 얼굴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런 거가 있다라고 하면 성형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상담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앱으로 상담을 해요, 요즘.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직접 가서 견적을 내는 게 좋죠. 그렇죠? 하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거고, 최근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진료 또는 원격 서비스, 원격 상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피어라는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를 유통하는 이커머스 서비스 상품도 있습니다. 자, EDB, 약국과 병원의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의료정보회사. 지금 또 원격 진료 관련돼서 지금 의사가 부족하지 이런 플랫폼이나 서비스는 잘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환자는 급증하는데 의사가 부족해요. 근데 의사랑 직접적으로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창구는 부족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서비스로 인해서 빠르게 좀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 아직 얘기도 안 했어요. 나인 커뮤니케이션. 병원의 성공적 개원과 마케팅을 위한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는데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걸 솔루션 해주는 그런 거라고 하네요. 뷰티 튜 뭐 싱가폴, 여기 또 싱가폴 쪽에 대해서 좀 이게 입지가 좀 있다라고 해요. 동남아 시장이랑. 자, 그래서 공간 소프트, 병원의 필수적인 다양한 대고객 서비스를 솔루션 제공. 그리고 뷰티 소셜, 미국 LA에서 설립되었고 다국어 AI 성형 플랫폼 뷰티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굴 색과 얼굴형, 그리고 얼굴의 이목구비 등에 대한 모든 그런 기반들의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다고 해요. 전 잘 몰라요. 저는 이거 딱 굿딱 하나 써요. 굿딱. 병원 예약할 때. 굿딱을 쓴다. 굿딱이랑 비슷한 애플리케이션을 써요, 제가. 제가 굿딱을 쓴다는 게 아니고 제가 굿딱 비슷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편합니다. 제가 쓰는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좀 말씀 몇 가지 좀 드릴게요. 자, 케어랩스 굿딱 병원 접수 예약 누적 사용량 2,300만. 굿딱 상장사 케어랩스 자회사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굿딱의 모바일 중심 IT 헬스케어 기술이 병원 사전 예약 접수 간소화 서비스로 비대면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라고 나오죠. 뉴스 일부러 관련된 것들만 좀 찾아왔어요. 자, 일단은 뭐 사용자 수가 2,300만 건을 지금 돌파했다라고 하고, 회사 측은 접수 태블릿을 이용한 비대면 접수 서비스가 병원 데스크 업무 부담을 경감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도입 병원 수가 꾸준히 증가해 10월 기준 일평균 사용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5배 이상 증가했다. 그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못 썼다라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안 써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쵸? 자, 이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용자 수가 증가를 했고 여기에 대한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열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내 비대면 진료 병원 예약 찾기 기능 등을 포함한 대대적 플랫폼 리뉴얼을 앞두고 있는 만큼 모바일을 중심으로 더욱 편리한 접수 예약 시스템이 개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굿딱이라는 뭐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든 돈이 지금 많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플랫폼 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케어랩스, 바비톡, 태국 진출 성사되면 기업의 가치가 레벨업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내년 태국 진출에 성사시키면서 기업 가치가 레벨업 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상상인 증권은 24일 케어랩스에 대한 보고서에 3분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외형 성장 움직임과 내년도 해외 시장 진출 기대감에 반등할 것이다. 매수 의견은 투자, 매수를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는 1만 얼마죠? 3,000원? 13,000원까지. 증권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 잡으면 목표 주가 맞는 종목들이 몇 개나 있나요? 우리 또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판단하게 좀 달려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그 애널리스트들 자료들, 리포트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참고하기에 너무 좋아요. 정말 정리가 잘 돼 있는
리포트들도 있고 해서 보는데 목표 주가를 냉택 없이 너무 높게 잡아놔요. 이게 왜 그런가, 뭐 기업이 그 회사에서 돈을 받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하는데, 애널리스트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표 주가를 잡는, 밸류에이션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잡냐면 지수 또는 수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라고 하죠.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과 실적과 재무표를 연동시켜 가지고 합산한 게 이런 거고, 거기에서 사업에 대한 이슈와 또는 여러 가지 그 모멘텀들을 다 계산했을 때 목표 주가를 계산하거든요. 근데 조금 높게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널리스트들이 만약에 지금 13,000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우리가 목표 주가 11,000원까지라고 했죠. 11,000원에서 15,000원까지라고 했어요. 그 선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위까지 절대 보지 마세요. 그렇게 길게 따라가는 거는 중장기 포트나 장기적인 포트예요. 언제 어떻게 오른다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2021년 3분기에 13,000원의 고가를 형성할 것이다, 뭐 이렇게 확정짓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목표 주가 뭐 13,000원 뭐 이런 식으로 딱 잡아놓은 거죠. 언제 어떻게 오른다가 아니라, 뭐 일단은 뭐 어떤 분기점을 기점으로 해서 언제 오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 차트에서 가장 매물대가 높은 그 부근에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수익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빨리 따르게 보셔야 돼요. 한 종목에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주식 투자에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태국으로 진출한다 얘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케어랩스는 카카오가 이번에 그 휴먼스케이프 인수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뭐 11월 30일 날 오늘 9시 25분에 나온 건데,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1분 기준 케어랩스는 전일 대비 12.6%,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죠? 그런데 케어랩스 시가총액은 1732억 원이면 시총순위 코스닥 588위. 굉장히 떨어져 있죠. 자, 액면가는 한 주당 500원인데 지난 23일에 카카오가 블록체인 개발사인 휴먼스케이프의 지분 인수로 인해서 지분 20%를 150억 원에 인수하면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휴먼스케이프는 지분 보유하고 있는 케어랩스가 덩달아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케어랩스는 휴먼스케이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인수는 휴먼스케이프가 신주를 발행하고 카카오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카카오는 이번 인수로 휴먼스케이프의 최대 주주에 올랐다. 카카오는 휴먼스케이프의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지분이 있고 의료 플랫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휴먼스케이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카카오가 한번 플랫폼화 해가지고 대중화 서비스로 제공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카카오 택시, 뭐 아니면 카카오 뱅크 또는 카카오 페이,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 버스, 뭐 이거 봐봐요. 사람들 다 카카오만 써요. 뭐 네이버 쓰는 사람도 있겠죠. 뭐 플랫폼의 가장 그 큰 경쟁력이니까. 그런데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의 위주를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기본적인 SNS에 대한 그런 플랫폼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소셜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네이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것을 팔아버렸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에서 이런 플랫폼의 그 기술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분 인수를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케어랩스의 자회사인 휴먼스케이프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케어랩스가 이 카카오가 공격적인 마케팅 사업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케어랩스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굉장히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니라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끄고, 자, 2분기 실적을 볼게요. 케어랩스 2분기 매출 23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2%가 상승을 했었어요. 자, 케어랩스의 실적은 플랫폼주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될 거고 올라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주가에 반영이 안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실적 개선이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커질 거라는 전망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 케어랩스에 대한 모든 이런 플랫폼과 이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굳이 우리가 케어랩스라고 해서 제가 지금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긍정적인 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 분기 매출도 볼게요. 3분기에는 매출이 237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단 실적은 저조, 영업이익이 저조합니다. 자, 이거 실적 보면 관련되어 있는 동일 업종을 보시면 유비케어, 천랩, 이지케어텍, 제이시스, 메디칼, 케어랩스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예. 여기에서 이제 뭐 ROE나 PER을 두고 얘네들이 좋은 종목이다 또는 뭐 좋지 않은 종목이다 뭐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이게 아니고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자, 주요 주주 이거 꼭 보시라 했어요. 케어랩스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 소프트웨어 관련주고 중점은 건강기술 관련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펀더멘탈을 보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시티랩스라는 회사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어떤 방송을 봤는데 주요 주주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요 주주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동사는 국내 1위의 헬스케어, 이거 기업 개요 항상 꼭 보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떤 기업을 투자하기 전에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도대체 무슨 일로 돈을 버는지 꼭 좀 보세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주식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보고 그냥 남들이 사랑한다고 그냥 툭툭툭툭 사시는 분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국내 1위의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2018년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옐로우 모바일의 자회사인 옐로우 투어 산하의 헬스케어 주요 사업들로 통합되어 설립이 되었다. 그러니까 동사는 광고 대행업도 하고요, 구매 대행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 및 공급도 합니다. 그리고 의류 전자상거래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일반 음식점업도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너무 많이 해요. 이게 단점입니다. 사업을 할 때 제가 예전에 폐기물주 한번 영상 찍을 때도 YN텍을 한번 쫙 꼬집은 적이 있어요. 사업에 대해서 정통성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업성에 대해서 다각화만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나 가전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만들고 또 갑자기 의류, 의복도 만들고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요식업도 하고, 물론 자회사들이 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만큼 역량을 집중하기에는 분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의 단점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해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018년 모바일 소셜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제가 이걸 봤거든요. 일단은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데이팅 어플 시스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음주 자리도 없고, 그리고 또는 뭐 그 만남의 자리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로 간에 연락하는 그런 데이팅 서비스가 뭐 좀 많이 올라왔었다,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좀 많이 들려왔었고, 최근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과 봤는데 그 연애 빠진 로맨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 CJ ENM이 제작 투자를 해서 굉장히 재밌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데이팅 프로그램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로 간의 만남을 갖고 그러면서 서로의 사랑을 체크하고 막 그런 영화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범죄에 악영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도 있어요. 데이팅 어플 프로그램 보면은 대부분이 여기에요. 네. 매칭을 해서 난 돈을 줘서 매칭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결제하라고만 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아무튼 그렇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것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상용하기가 좀 좋고 여러 가지 상품의 아이디어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퍼블리싱 기업인 주식회사 BNK랩을 인수하여 소셜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실적을 잠깐 보면요. 영업이익률을 볼게요. 2분기에는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하지만 1분기와 3분기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고 지금 자산총계도 지금 보시면은 높다가도 지금 이게 좋은 흐름인가 싶을 정도로 크게 큰 폭으로 증가하진 않아요. 매출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는 애들은 지금 의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집중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 턴어라운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 추가적으로 더 리레이팅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계속적인 이 사업 자금을 써가지고 회사 규모를 좀 자꾸 키우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 있고, 케어랩스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지금 차트에서는 지금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거래량이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주 안에 빠져나와야 될 수도 있고 2주 이후로도 더 추가적인 홀딩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그 정도 시간을 좀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케어랩스라는 거는 일단은 여기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현재 지금 보시는 거는 12,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지금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목표 주가를 잡아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면 증권사에서의 목표 주가를 잡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낮게 이렇게 잡아야 우리는 수익 청산하고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지금 케어랩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이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이 흐름이 깨지진 않았어요. 이 거래량이 풀리기도 전이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8,000원대까지도 계속 주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한번 슈팅 나오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나온 종목이어서 조금 더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고요. 밑에는 8,000원대까지는 계속 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케어랩스라는 종목은요, 종목 번호는 263700이고요. 케어랩스는 현재 시가총액은 1,700억 원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차 매수가는 8,500원대 또는 8,600원대 떨어지면은 1차 매수하세요. 1차 매수는 가장 소량, 그 다음에 적당량, 2차 매수에는 적당량 담고 3차 매수에서는 많이 담으시면 됩니다. 자, 비중은 한 10% 정도 갖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슈팅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에 좀 참고해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8,250원 정리할게요. 8,600원이 1차, 8,250원이 2차, 3차는 8,0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어랩스가 1차 8,600원, 2차 8,250원, 3차가 8,000원입니다. 비중은 10% 정도 담으시고 1차에는 2.3% 또는 2차에는 뭐 3, 4%, 그 다음에 나머지 비중은 3차에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반등 신호가 나왔을 때는 세게 나올 수 있고 거래량이 지금 떨어지거나 빠지거나 하지 않았고 오늘 거래량도 좀 괜찮게 들어온 상태이고 오늘 날짜는 11월 30일입니다. 이게 11월 30일에 지금 방송을 지금 찍고 있으니까 11월 30일이 맞습니다. 자, 찍고 있으니까 요런 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는 매물대가 두터운 1,500원을 목표가로 잡고 손절가는 지금 이거 저가 깨면 바로 손절하셔야 돼요. 자, 저가 어디에요? 최저가 7,320원이죠. 요 저가 깨면 손절하세요. 아시겠죠? 뭐 손절을 꼭 무조건 안 했으면 하지만 정말로 이 종목 지수가 또 빠지는데 좀 대응하기가 힘드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손절하시고요. 아니면은 이 대응법이나 또는 뭐 추가적인 뭐 종목에 대한 브리핑이나 여기에 대한 조금 더 다른 이슈를 좀 궁금해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기 전문가였고요. 한 놈만 팬다. 오늘의 종목은 케어랩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